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전폭 도입하겠다며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한 슬로바키아 국방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기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 그가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까닭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한 한국의 국방을 응원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 노박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차관이죠. 제 삶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0km 떨어진 가족 농장에 도착했어요. 봄바람이 부는 이곳은 늘 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카타리나,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늘 굳건하던 아버지의 눈빛에 처음으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받은 보고서가 자꾸 생각났어요. 우리 슬로바키아 공군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하루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중부 유럽 방위 체계 현대화 방안이었죠.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요. 미로슬라브 장관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아시아 무기를 유럽에서? 누군가 의문을 표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장기적 협력이었어요. K2PL과 FA-50의 성능은 나토 표준을 충족하면서도 가격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제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나토 분석가로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만난 박준호 대령.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반대하셔라는 짧은 메일을 받았죠. 그 후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한국은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한국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어. 그때의 맹세가 생각났어요. 이제 제 책상 위에는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나라의 무기가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업무와 개인적 감정을 분리해야 해. 다짐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소식이 공식화되면서 우리도 방향을 정해야 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도 한국산 무기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미로슬라브 장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노박 차관, 우리는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의 방위 체계로 가야 하지 않겠소?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관님, 독일 전차는 납기까지 5년이 걸립니다. 미국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반면 한국의 K2와 FA-50은 충분합니다. 미로슬라브가 소리쳤습니다. 이 안건은 기각합니다. 회의 후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데 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주 비공식적으로 폴란드 군사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K2PL 전차를 보게 되었죠. 인상적이지 않나요? 폴란드 참모차장 야로슬라브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배치분을 받았어요. K2PL의 기동 시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도랑을 건너며 정확한 사격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한국의 유연한 기술 이전 정책 덕분입니다. 정비창도 설립했고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곧 중부 유럽의 방산 허브가 될 겁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그려졌어요. 슬로바키아도 이런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준호의 배신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귀국길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운 들판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건 제 책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독일, 미국, 한국의 제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가격, 납기, 성능, 모든 면에서 한국산 무기가 적합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접어두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야로슬라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방산 대표단이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비공식 미팅을 원하시나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이 감정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며 브라티슬라바의 밤하늘을 바라봤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무에 지친 저는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머리를 식히고자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습니다. 무심코 클릭한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화면에는 한국 산속에서 20년간 산나물을 키워온 김미자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홀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농장을 일구어낸 그녀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돌밭뿐이었죠. 미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산나물은 서두르면 안 돼요. 빨리 자라는 것들은 뿌리가 약해 첫 폭풍에 쓰러지죠. 강한 생명력은 빠른 성장보다 깊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 했습니다. 빠른 무기 도입, 빠른 대응.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깊이 뿌리내린 안보 체계가 아닐까요? 미자는 더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더덕은 처음 3년간 거의 자라지 않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느라 바쁘거든요. 하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면 어떤 악조건에도 살아남죠. 화면에 비친 그녀의 주름진 손과 단단한 더덕 뿌리가 강렬하게 남았어요. 영상이 끝나고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국방 정책과 미자의 농사가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다음 날 새로운 결심을 안고 미로슬라브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한국 방산 대표단과의 미팅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습니다. 미로슬라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침내 동의했어요. 공식적인 약속은 하지 마시오. 정보 수집 차원으로만 진행하시오. 이틀 후 바르샤바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어요. 준호의 기억이 아직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미팅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 정비시설 구축, 인력 훈련까지 미자의 산나물처럼 천천히 하지만 깊게 뿌리내리는 협력이었죠.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함께 자라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김민석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한국에 품었던 분노와 달리 오늘 만난 그들은 전혀 달랐어요. 준호한 사람의 행동으로 한 나라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개인적 상처를 넘어 국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말이죠. 창밖 바르샤바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를 괴롭혀온 건 한국이 아니라 제 안의 상처였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며칠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K2PL 전차와 FA50 경공격기 도입 타당성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죠. 카타리나, 당신 미쳤어요. 사흘째 집에도 안 가고 뭘 하는 거예요? 비서 마르티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간단히 대답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 마음속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의 배신, 그 후에 우울했던 나날들. 그때까진 몰랐어요. 단 한 편의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산나물은 서두르면 안 돼요. 빨리 자라는 것들은 뿌리가 약해서 첫 번째 폭풍에 쓰러지죠. 미자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산나물 농부의 지혜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어요. 개인적 상처를 넘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보고서는 단순한 무기 구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가 방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어요. K2PL 도입은 노후화된 T-72 대체를 넘어 육군 현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죠. FA-50 부분에서는 폴란드 정비창 활용과 슬로바키아 정비 인력 육성 계획을 상세히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방산 산업 기반을 다지는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깊은 뿌리를 내리는 협력, 미자의 말을 떠올리며 그 철학을 담았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미로슬라브 장관실로 향했어요. 그러나 장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노박 차관, 이건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방산 체계를 따라야 해요. 검토할 가치도 없습니다. 장관의 차가운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관님, 만약 제 보고서가 옳다면요?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폐기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 의장 안나 코발스카가 떠올랐죠. 결심했습니다. 장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해야 했어요. 보고서를 안나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대로 미로슬라브 장관에게 호출되었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박 차관, 어제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미로슬라브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장관님,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어겼소. 미로슬라브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즉시 사표를 제출하시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관님, 사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변하고 있었고 러시아군이 우리 국경 가까이 진출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장관님, 코시체에서 온 보고서를 보셨나요?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러시아군 접근 소문에 많은 이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미로슬라브가 한숨을 내쉬는 순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총리 관저 회의실에는 군 수뇌부와 정보기관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국장 페터가 보고했습니다. 우리 국방 시스템과 에너지 그리드가 타깃이 되었어요.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박 차관, 한국산 무기 도입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총리님. 한국의 K2와 FA-50은 현재 생산 중이고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빠른 도입이 가능합니다. 미로슬라브가 끼어들었어요. 러시아는 비나토 국가 무기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2 전차는 우리의 국가 독립성을 상징하게 될 거예요. 러시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페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카타리나 조심해. 군 내부에 러시아와 연결된 깊은 인맥이 있어. 특히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고위 장교들을 주의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당신의 선택이 슬로바키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서명은 없었지만 위협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미래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국경 너머에서는 전쟁이,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미자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정치적 격변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미로슬라브 장관이 갑자기 사임하고 토마시 클레멘트가 새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노박 차관, 내일 아침 8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클레멘트의 짧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새 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군 경력 없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물이라 더욱 불안했죠. 다음 날 긴장된 마음으로 클레멘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노박 차관,
당신의 한국산 무기 도입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방산 협력 모델이 흥미로웠습니다. 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방산 대표단이 방문합니다. 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슬로바키아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폴란드 정부와의 공동 생산 MOU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바르샤바 마이너스 브라티슬라바 방산 회랑이라.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폴란드 측 카롤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대표단 도착 전날 총리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철학을 바꾸는 결정이죠. 빠른 해결책이 아닌 깊이 뿌리내리는 협력을 추구합니다. 다음 날 한국 대표단과의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며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국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노박 차관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도연 단장이 인사했어요.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특별한 발언을 준비했어요. 제가 최근 본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속에서 산나물을 키워온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강한 생명력은 빠른 성장보다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협력도 같은 철학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김도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브라티슬라바 협약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포괄적 협력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국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KEPL과 FA-50 도입 계약은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러나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박 차관, 폴란드의 K2PL 생산 일정이 최소 6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이전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6개월은 우리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방위력 공백은 하루빨리 메워야 했죠. 더 큰 문제는 FA-50에 탑재될 미사일 시스템의 미국 측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 아닐까요? 마르코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해결책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폴란드 측은 기술적 문제를, 미국은 절차상 검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도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영상회의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다음 날 영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김도연 옆에는 산나물 여인 미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미자 씨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차관님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받으셨다고 해서요. 미자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산나물을 키우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내예요. 처음 3년은 거의 수확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저는 뿌리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도연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첫 배치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일 승인 문제는 대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소규모 정비센터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원래는 3년 후 계획이었지만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정비센터는 기술 이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지속입니다. 회의 후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날 미국이 미사일 시스템 승인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지연을 3개월로 줄이겠다는 제안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뿌리의 힘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국방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언론사들이 모인 가운데 클레멘트 장관이 역사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슬로바키아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 계약에 최종 서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KPL 전차 30대와 FA-50 12대의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어려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안보 철학의 시작입니다. 깊이 뿌리내리는 협력을 추구하는 첫걸음이죠. 브라티슬라바 시내에 자유와 뿌리 주제로 방산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더 중요한 소식은 정비센터 기공식이 다음 달에 진행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비센터는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첨단 기술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유럽 전역에 한국산 방산 장비 정비 허브로 성장할 겁니다. 기자회견 후 저는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를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개인적 상처로 시작된 길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산나물 여인 미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일에 영감을 줄 줄은 몰랐어요. 미자 씨야말로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의 철학이 한 나라의 안보 정책을 바꾸었으니까요. 미자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산삼 화분을 건넸습니다. 이 산삼은 심는 첫 해에는 거의 자라지 않지만 15년이 지나면 어떤 약초보다 귀한 보물이 됩니다. 한 달 후 저는 휴가를 내고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 미자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제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도 풀어지는 듯 했어요. 미자의 농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텃밭이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넓어졌죠.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매일매일이 어려웠어요. 특히 첫 5년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 산과 식물들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제가 심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의 찬걸음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K2PL 전차의 첫 배치가 도착했고 FA-50도 슬로바키아 영공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1년 후 훈련장에서 젊은 여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내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원도 산속의 한 여인이 가르쳐준 교훈 때문이에요. 강한 생명력은 빠른 성장보다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K2 정비센터가 우뚝 서 있었고 상공에는 FA-50이 순찰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시작된 영감이 동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움직인 것은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씨앗을 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